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입니다. 저자는 웃다 님이신데요. 이 책 나올 때만 해도 13만 유튜버. 와, 감도 안 오는데. 네, 제가 책을 달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새 또 증가해서 14만 유튜버. 와, 정말 대단하시고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유튜버 활동을 하게 되신 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우울증을 정말 극심하게 네, 앓으셨고 자살 시도도 5번인가 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심리학을 배우시면서 아, 내가 이거 배운 걸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니 네, 책까지 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실 애정 결핍도 있었고 그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저분을 넘어설 수 있을까? 거대한 벽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젊은 날에 엄마에게 서운한 것을 A4지 4장 써서 줬는데, 저 이것도 좀 쇼킹했어요. 아, 4장이나 쓸 게 있었구나. 그리고 어쨌든 써서 낸다는 것 자체도 힘든 거를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는 엄마가, 그래서 뭐, 나 그때 힘들었어. 너한테 최선 다했어. 그 반응도 좀 쇼킹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분이 많이 아팠을 때 조곤조곤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니 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의 그 말 한마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됐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보통 애정 결핍하면은 저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뭔가 부족하니까 나 좀 채워줘 이런 유형이지 않을까? 근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면서 이게 뭐 섞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가 나는 잘났다. 이런 유형이 애정 결핍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아 도취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애정 결핍이지? 네, 그게 좀 쇼킹했고 두 번째는 나는 못났다. 나는 약해. 그러니까 네가 날 도와줘야 돼. 난 네가 필요해. 네. 세 번째는 있는데 책을 찾아서 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알게 됐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봤던 게 완벽주의. 이것도 저의 기존의 뭐랄까요, 고정관념? 완벽주의는 정말 부지런을 뛰어넘은 바지런함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해서 실수가 있느니 차라리 시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게으르신 분들 중에 완벽주의가 많다고. 그래서 본인들도 놀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주의라고? 네, 그래서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 참 이분도 힘들겠구나. 그래서 기본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100점을 맞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빵점을 맞겠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99점도 나에겐 빵점이고 90점도 빵점, 80점도 빵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구나. 이것저것 다 꼬집어서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책의 좋은 점이 이러이런 증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정결핍, 완벽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의 이 게으른 완벽주의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좋다. 요걸 한번 시도해봐.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줘라. 아주 작은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면 내가 양치하고 나서 강아지 양치를 빠지지 않고 해줬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정말 꾸준히 한다는 거, 내가 했다라는 거, 그건 정말 또 칭찬할 만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완벽주의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랑 대화하면서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욱하고 안 올라왔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좀 그게 이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너한테 자랑한 거야. 그래? 나 디스한 거였어?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딘 건가? 어쨌든 근데 여기 책에서 뭐 MBTI 나오고 디스크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좀 알아봐라 나오는데 디스크 유형에서 저자분은 주도형이에요. D 주도형인데 저는 S가 주라서 네 저는 안정형 이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도 한 번에 확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전에 갑자기 이불킥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뭔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자신의 감정에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지? 그걸 초점을 잘 맞추고 잠깐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이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괜찮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어쩌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도 있겠구나. 화장실에서 지금 이 상황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 한 줄 요약해서 말하는 것 요거를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이런 노하우를 좀 알았다면 뭐 사회생활 하는데 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물론 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네, 굉장히 돈독하고 진실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바로 우고 올라와서 돌진, 방어, 공격을 했던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 때, 어, 제가 아들을 낳고 몇 개월이었지? 그때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석 달인가 넉 달 만에 이제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 좀 이따 늦게 가지 좀 더 늦게 있다가 애를 가지지 이렇게 빨리 가졌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있다 가지지 왜 벌써 가졌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남편을 덮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어쨌든 간에 어 임신에 대해서 축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말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일단은 그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어야 됐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 말고는 저는 좀 분노도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 작가분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원가정, 내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 가정에서 부모에게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부모는 충분히 사랑을 줬다 생각하지만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들에서 뜻하지 않게 불안정, 애착, 네, 이렇게 애정 결핍 이런 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네. 그럼 그런 나를 용납해야죠. 그리고 우리 부모도 우리 엄마 아빠도 나에게 완벽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완벽한 부모님은 없고 오직 네, 완벽한 하늘 아버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를 돌보고 나를 용납하자.
라는 마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네, 항상 하나를 꼽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지만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이 사회적 결핍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관계는 많은 것을 치료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진정한 관계가 많이 확립되어서 아픈 마음들이 네, 호호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웃다님의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